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도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 4거래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계속해서 관망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준비했으니까요. 6시 30분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들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바이오주의 상승이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특히나 오늘 100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오늘 1% 넘게 상승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한양행도 그동안의 낙폭을 계속해서 잘 회복해 가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 바이오 종목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주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CU박스, 한비소프트, 디지캡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다라고 발언했고요. 또 오후 3시경에는 서울경찰청에서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해서 긴급 스쿨벨까지 발령된 상황입니다. 이런 테마주 순환매 장세 계속해서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언제까지 봐야 할지도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저께도 전력, 전선 관련주들 상담 굉장히 많이 도와드렸었는데요. 오늘 전선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룡전기가 3% 넘게 밀렸고요. LX 일렉트릭도 1%대 낙폭 보여줬습니다. 대원전선,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도 오늘 하락세로 출발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는 수급이 조금은 들어오면서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주이기 때문에 전선주에게도 이런 환율 하락은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선, 전력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주상전화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이슈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재훈 대표 그리고 이재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바이오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00만 원 이상 터치를 했고요. 또 알테오젠이 드디어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정재현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2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120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지금 모멘텀 쭉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00만 원 돌파 시도가 좀 나오다가 윗꼬리를 좀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시기적인 부분들과 좀 맞물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게 되면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있어서 수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올랐던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대안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이오 쪽 섹터, 제약바이오 쪽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좀 제법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100만 원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더 이어지지 않을까. 21년도에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3만 원대까지 상승 신고가였었는데 유상증자를 합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21년도의 고점은 충분히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조금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둘 필요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원체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 120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는 알테오젠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많이 조정받긴 했지만 알테오젠이 시총 1위 자리 굳히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대표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네. 일단 의미가 좀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를 어떻게 섹터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를 또 뒤집고 지금 올라선 상황인데 환경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쪽에 더 우호적인 환경들이 이제 대내외적으로 많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기세가 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업황으로 봤을 때 지금 바이오 관련돼서는 9월 달에 학회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알테오젠 자체로도 9월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ADC 관련 SC 다이치 산쿄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건이 남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9월 23일에 이제 우리가 그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키트루다 SC의 임상 3상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일정이 또 남아 있어서 그만큼 그거는 곧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제 화재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기는 했지만 업황에 도움이 되는 소식은 아니었는데 관련돼서 바이오 쪽은 지금 뭐 미국 대선 관련돼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있다. 그리고 생물보안법 거기에다가 또 의외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었고 9월 달에도 모멘텀들이 있는 일정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기조가 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반적인 기업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네, 긍정의 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이 시총 1위 자리에 올라선 거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정말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신규로 접근해 본다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글쎄요. 네, 너무 많이 올랐나요? 굳이 올라간 걸 따라살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 제가 하단자막 그 작가님이 물어봤을 때 추경 매수하지 마세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정 받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보게 되면 좋은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계속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와요. 근데 결국은 만약에 상투를 잡게 되면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반도체나 화장품이나 전력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 근데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만 나왔다가 지금 최근에 밀렸어요. 반도체 쪽 빠지니까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 없습니다.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고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돼 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먼저 선취를 하는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좋아요. 그 결과물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굳이 여기서 따라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까? 오히려 못 올라간 거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뭐 바이넥스 많이 올라갔고요. 녹십자 많이 올라갔고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는데 아마 투자자분들은 그런 종목군들의 시선이 많이 쏠려 있을 거예요. 안 올라간 거 보세요. 안 올라간 거. 안 올라간 거 겁나게 많습니다. 좀 무겁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한미약품도 돌릴 거예요. 얘 실적 좋아요. 제약주 쪽에 있어서의 대표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한미약품 못 올라갈까요?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좀 여유 있게 본다라면 매수를 해봐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난 이것도 싫어. 난 바이오가 좋아. 셀트리온 사세요. 셀트리온 뭐 이거 못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21년도에 고점 치고 나서 3년 내내 밀렸잖아요. 녹십자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녹십자도 차트의 모양새는 다 똑같습니다. 21년도에 고점을 치고 나서 죽을 똥 살 똥 아무튼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따라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못 올라간 걸 사면 돼요. 거기다 실적 나오는 거.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을 볼 수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좀 보면 마찬가지 차트는 녹십자랑 뭐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 말 쪽에 있어서 이 합병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정배열 차트를 만들어 놨어요. 실적 좋대요. 유럽에서 잘 나간답니다. 실적 좋아요. 근데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차라리 이런 종목 매수해서 모아가는 게 좋고요. 아마 올해 연초에 나왔던 24만 원 저 충분히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0%가 넘는 수익이네요. 그러면 충분히 조정받을 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또 조정 받았네요.
그러면 20만 원 이하부터 시작해서 18만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로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큰 종목이잖아요. 작은 종목이 아니니까. 그럼 뭐 1, 2% 살 것도 아니고 10에서 20% 정도는 얼마든지 좀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올라가 있는 거 따라 사지 마시고 못 올라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사실 정재훈 대표님께서 뭐 바이넥스, ST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마 수익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차라리 저점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워낙에 시장 관심이 뜨겁잖아요. 뭐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에 올라온 김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할까, 늦기 전에 탑승할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서 매수가 나가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9월 달에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물론 저는 눌림이 나왔을 때 적어도 61선 기점으로 이 종목은 살짝 찍고 반등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번에도 61선 기점으로 좀 밀려서 기회를 주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 모멘텀을 보고 따라잡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혹시라도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9월 달에 학회들이 일정이 좀 있는데 9월 내달 7일에 이제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단독요법에 대한 결과치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입증을 하는데 이번에 FDA 승인을 받고 이제 단독요법이 아닌 병행요법에 대한 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상승의 강도가 좀 약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효과를 좀 좋게 입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관련된 기업들 지금 약간의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좋은 가격대에 있는 지금은 덜 움직인 종목들 매수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고가권에서 뭐 일정 관련돼서 좀 매수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비중 안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진 대표님의 탑픽도 궁금해요. 바이오주 내에서 대표님 탑픽은 뭘까요? 최근 근데 좀 많이 올라와서 네. 일단 알테오젠도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도 이번에 만약에 단독요법 관련돼서 효과가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FDA 승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저는 결과치 대비해서는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좋은 모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몇 종목 보고 있는 종목들은 있는데 네. 이제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ABL 바이오와 리가캠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드려봤습니다. 좀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님 에서 장대 양봉님께서 제약바이오 없는 저는 슬픈 하루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반기 주도주는 제약바이오가 될 거다.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제약바이오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바이오주 포트에 비중을 담는다면 어느 정도로 좀 확대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바이오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통틀어서 좀 보게 되면 30% 정도는 뭐 충분히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장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면 실적이 좋으면서도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이 수급적으로 쏠리면서 이게 흐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이 똑같은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 나왔죠.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로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미용 쪽이라든가 이쪽도 미국 쪽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았어요. 변압기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항상 수출입 데이터를 좀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상승의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제약 쪽, 뭐 특히나 뭐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완제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통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럼 결국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라든가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그 이외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뭐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그들 종목군들의 실적을 한번 봐보세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대신에 주가는 계속 밀리기만 했어요. 타이밍이 좀 맞았던 그런 부분들이라 일단 금리 9월 달 정도까지도 저는 충분히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군들만 올라가고 대체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내일 한번 좀 더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신규로 뭐 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분할로 접근을 해봐도 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금리나 전까지는 그래도 시장에 있어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9월 FMC 셋째 주에 열리는데요. 9월까지는 바이오주 포트폴리오 확대 유효하다라고 이런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섹터 점검해봤고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대거 시세를 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보안 소프트웨어, 생체 인식,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할 것 없이 모두 다 급등세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몰렸고요. 빨간색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입니다. 디지캡, 센즈랩, 한싹, 그리고 CU박스가 오늘 가격 제한선까지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나와 있고 뭐 딥페이크 범죄 관련해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딥페이크 관련주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게 전략이 좀 필요할까 싶은데요. 네. 테마성 흐름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게 심각성이 좀 부각이 되고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좀 하셨었죠. 범죄라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싹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종목군들,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사실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보안 쪽에 있어서는 뭐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안 쪽을 좀 보신다라면 일단 좀 긴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같은 시장의 흐름들은 단기 테마성의 흐름들에 좀 단기 테마성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내일 정도 때까지 연속성은 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일 이후에는 추격 매수라는 거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냥 시장이 지금 자금이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게 되는 시가총액이 다 작은 종목군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 지금 오늘 보안 쪽이라든가 딥페이크라면서 이렇게 중소형 종목군들이 제법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주장세보다는 저는 중소형 주장세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준비를 해보는 전략도 한 가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대표님의 의견 잘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지은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코로나부터 엠폭스, 뭐 대선 테마주, 그리고 이제는 이런 보안 테마주까지 시장에서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볼래야 안 가지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세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시고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 원하신다면 어떤 종목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시세에 대한 예상은 제가 이제 뭐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네. 이제 코로나도 결국에는 정부 정책 관련돼서 이제 뭐 등교에 대한 제한 부분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더욱더 강한 힘을 받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도 정부 정책 쪽으로의 움직임이 보여줬고 또 그 흐름이 이번에는 어쨌든 전기차도 마찬가지였고 이번도 약간 사회적인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이 지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는 당분간은 이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도 앞서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흐름에 있어서 AI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보안 쪽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리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보안 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뭐 추후에 혹시라도 보안 관련주들이 대선 쪽에 엮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는 했었는데 일단 이 현상을 통해서 같이 커갈 수 있는 시장은 맞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 시장에서의 주도 성격을 가지고 보안 관련주들이 확 시장을 주도해서 쭉 끌고 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현상은 역시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나는 좀 무궁무진하게 생각을 한다.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그 CG를 보면 2032년도까지 6,916억 4천만 달러라는 이 큰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보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너무 장기적으로 이번 사건만 보고 진입을 하시기에는. 그래서 저는 역시나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쪽에서 계속 이야기가 뒤이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연속성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주도주의 성격을 가지고 보안 관련주들이 확 휩쓸기에는 좀 기간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대부분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뭐 디지캡, 센즈랩, 한싹 이런 종목들 보면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도 있지만 거래량이 제한적인 가운데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좀 약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큰 비중으로 매매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대표님께서도 좀 보수적으로 말씀 주셨어요. 그럼 정재현 대표님께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AI 보안 관련주들 움직이다 보니까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까지도 또 올랐었거든요. 뭐 대표적인 성장주라고도 할 수 있고 AI 산업과 또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의 시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단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테마성의 좀 흐름들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게 딱 하나만 메타버스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어떤 쪽은 인공지능 쪽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뭐 IT 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분야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몽땅으로 갖고 메타버스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 밀리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보통 보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다. 그냥 순환매 차원에서 일단 대응을 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섹터까지 짚어봤습니다. 참 수급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 테마주 순환매 장세도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까지 보완주 상승 이어질지 여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